락폴딩 릴레이는 교체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조 부조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피해조 같은 경우는 모듈을 설치하려면 조금 투머치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 차가 1톤 화물차인데요. 그 사이드 밀러 락폴딩 기능이 없어가지고 요 락폴딩 릴레이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 뭐 어렵진 않더라고요. 여기 1톤 화물차 그 핸들 밑에 15핀짜리 커넥트가 있거든요. 그걸 빼셔가지고 다시 이쪽을 연결을 하시면 돼요. 연결을 하시면은 문을 잠글 때, 열 때 편하게 사이드 밀러가 접혔다 펴졌다 할 수 있어요. 핸들 밑에 보시면 커버를 벗기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요거를 빼셔가지고 지금 모듈 커넥트 그 전선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듈은 뭐 여기 근처에 뭐 케이블 타이로 뭐 연결하셔가지고 고정시키면 되실 것 같아요. 락폴딩 릴레이 같은 경우는 15핀짜리 커넥트만 꼽았다 뺐다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이거를 샀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안 팔더라고요. 요게 부저고요. 요게 모듈이에요. 좀 여기 판매하시는 분도 DIY가 가능하신 분만 구매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책상에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선이 7가닥이 있는데 이 2가닥은 이미 붙어 있거든요. 부저에 뭐 이건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이 모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게 릴레이나 다름없잖아요. 이게 릴레이나 다름없는데 이 모듈을 움직이게 하려면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2V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들어가죠. 전원이 들어갔으면 여기 모듈에서 어떤 신호가 왔었을 때 이 전원에 출력이 되는 거를 이 모듈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전원은 들어갔잖아요. 12V. 근데 요 세 가닥이 1, 2, 3 세 가닥이 제어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 세 가닥이 얘에 정해져 있는 순서에 PLC 순서에 맞게끔 그 조건이 맞으면 출력이 되겠죠. 출력이 되면 부저에서 소리가 나겠죠. 요거를 제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이 모듈에서 7가닥이 나오는데 전원이 들어가는 선은 2가닥이고 7가닥 중에 2가닥은 전원, 그리고 2가닥은 출력. 그러면은 7가닥 중에 3가닥이 남은 거잖아요. 3가닥만 신경 쓰면 되겠더라고요. 3가닥. 그러면은 3가닥, 요게 7선이에요. 7선인데 보시면은 빨간색하고 파란색, 뭐 다 파란색이라서 뭐 헷갈리는데 여기에 뭐 번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번호대로 이 부조에 연결할 수 있는 선 번호가 있어가지고 2가닥은 부저하고 연결을 했어요. 여기 부저 보면 요선하고 이게 출력선이죠. 요선이에요. 요선하고 요선.
그리고 12V 전원, 얘가 전원이 들어가야지만이 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건에 따라서 가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원을 집어넣어 줬어요. 전원은 여기하고 요 선 전원 여기하고 연결해서 전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세 가닥은 얘의 조건에 맞으면 출력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의 조건이 뭐냐 하면, 얘의 조건을 맞추려면, 자, 요거를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모듈에 뭐 프로그램을 넣던지 아니면 PLC 조건을 넣던지 뭐 그런 거는 이제 소스를 넣어가지고 조건을 맞췄겠죠. 근데 이제 그 소스가 아니라 이 릴레이는 뭐냐면 이제 아날로그 방식이죠. 아날로그 방식. 그러니까는 모듈에 뭐 소스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방식은 어떻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만이 차에 설치할 때 그거를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전선은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모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모듈에 아까 총 몇 가닥이라고 했죠? 7가닥이라고 했죠? 7가닥. 7가닥인데 지금 보면은 여기 5가닥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가닥. 그 다음에 7가닥이에요. 7가닥. 그러면은 모듈이 한 번에 뭐 7가닥이 이렇게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듈이라고 생각하고 전선은 한 군데에서 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7가닥을.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전에 말했듯이 2가닥은 출력이라고 했잖아요. 여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출력. 부저, 스피커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전원이 12V가 들어가죠. 자동차 배터리는 12V니까. 그럼 들어갔죠. 그러면 조건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건은 제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3가닥이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기로 일일이 그거를 2가닥 한번 묶어보고 다른 거 묶어보고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출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일일이 확인했었거든요. 보니까 이런 방식이더라고요. 깜빡이가 켜지면 우리가 깜빡이를 누잖아요. 깜빡이를 누르면 이 릴레이가 신호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호를 붙이면 이게 신호가 붙는 거예요. 이 공통소는 다이렉트로 가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플러스 극, 우리는 플러스 극만 신경 쓰시면 돼요. 플러스 극, 뭐 ACC라고 하죠. 플러스 극, 깜빡이를 넣었을 때 요 릴레이가 달라붙으면 여기까지 갔죠. 여기 이제 AND OR 회로라고 보시면 돼요. AND OR 회로. 그러니까 깜빡이는 무조건 켜져야 돼요. AND. 그리고 그 다음에 잠금 장치를 우리가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신호가 가죠. 이게 잠금 장치에 신호가 가면 릴레이가 달라붙어서 여기 아까 처음에 보시면 전원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전원이 들어갔는데 안 달라붙었죠. 근데 깜빡이를 누르시면 이 스위칭이 달라붙죠.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죠.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근데 둘 다 스위치가 켜져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모컨으로 잠금을 딱 하면은 신호가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신호가 가면 이 릴레이가 작동을 해가지고 스위칭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 붙겠죠. 그러면 이 12V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부저에 플러스 극이
플러스 극이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잠겼죠. 근데 잠겼으면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럼 열린 버튼을 또 누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때는 12V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꺼졌잖아요. 이제 한번 하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둘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여기 깜빡이도 꺼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열림을 누르면 이 전류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여기 쪽으로는 안 가겠죠. 잠금 버튼이니까 다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리모컨을 사용할 때 안에서 차 키를 꼽은 상태에서 안에서 리모컨을 누르게 되면 안 잠기잖아요. 차 키가 꼽혀져 있었을 때는 아마 그 앞단에서 릴레이에서 전원을 아마 차단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피에조 모듈이 작동이 그 전 단계에서 전원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피에조 모듈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피에조 모듈이 작동이 된다는 원리를 제가 그냥 일일이 테스터기를 찍어 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핸들 옆에 퓨즈 박스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스위치를 주면 그 스위치 신호 전류가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퓨즈 박스를 한 번씩 거쳐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퓨즈 박스에서 내가 필요한 신호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그 선을 찾아가지고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안 하려면 직접 그 문을 뜯는다든지 거기서 그 내가 필요로 하는 전선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전등 같은 경우는 퓨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물차 앞에 라이트를 빼가지고 그 깜빡이 등 선을 찾아가지고 하나는 그쪽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제가 그 하면서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옆에 보시면 화물차 문짝을 띄워가지고 저 문짝 그 커버도 띄었거든요. 근데 깜빡이가 그쪽으로 나가는 선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선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선을 못 찾아가지고 다시 앞에 헤더 앞에 라이트를 빼가지고 그쪽 깜빡이 선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깜빡이 선을 또 그쪽하고 연결했거든요. 이게 하다 보면은 우여곡절이 되게 많아요. 실상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이게 막상 현실에서 내가 작업하면은 생각한 거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하는데 시간이 좀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산 거 피에조 모듈은 한 3, 4년 전에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매를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선들을 일일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 피에조 모듈 부저라고 치면 동호회 분들이 만들어서 파시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거는 뭐 이제 선을 잘라 가지고 이어 붙일 필요도 없이 선을 찝으면 연결되는 식으로 해가지고 커넥트가 더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도 아마 그 동호회 분들 DIY 한 거 보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뭣도 모르고 시작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몸으로 경험한 거라서 아마 지금은 좀 설치하기가 좀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그 원리만 좀 알면은 같은 경우는 뭐 12V이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 센서 같은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조금만 생각하면 응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피해자 구조가 없으시면 한번 사서 한번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배터리 교체 시 이게 이제 본체가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전자기기나 뭐 스테레오라든지 뭐 쓰면은 이제 선을 하나 따가지고 플러스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다 되거나 뭐 이렇게 방전되거나 그러면 교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너트로 쪼여져 있단 말이야. 너트를 풀 때 플러스 먼저 풀르게 되면은 이 스패너가 차체에 닿으면 스파크 같으면서 위험하거든요. 과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합선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 뺄 때는 어떻게 써요? 연장이 차체에 닿아도 같은 극성이니까 이상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를 먼저 빼주시는 거예요. 선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빼주셔야지 안전하게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극을 선을 먼저 빼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래서 안전하게 배터리 교체하실 때는 꼭 마이너스 이 차체가 전체적으로 흐르는 게 마이너스 극이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빼셔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